자, 들어있는 종목이 덴티움입니다. 매수가는 97,000원이라고 하시고요. 임플란트 업계 뭐 2위 정도 되는 것 같고, 근데 네. 최근에 좀 고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실적도 그렇고, 주가도 맞습니다. 그렇고,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 2등 업체라고 볼 수 있어요. 1등이 이제 오스템 음, 임플란트인데 사실 오스템 임플란트 이제 직접 투자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나라 관련해서 임플란트 기업 투자한다라고 하면은 오스템 임플란트가 없는 상황에서는 덴티움 이게 네. 좀 가장 매력적이지 않나. 근데 다만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어렵긴 해요. 어, 왜냐하면은 3분기 실적이 예상했던 것보다 좀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영업이익이 음, 272억이 찍히긴 했는데 컨센서스를 좀 많이 하회하는 그런 네. 흐름들이 나타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임플란트 시장에 대한 매출은 중국 쪽 매출이 제일 중요해요. 그쪽 시장에 대한 캐파가 제일 중요한데 작년 정도였을 때부터 중국 내에서 임플란트 관련된 어떤 규제 정책들을 좀 가져가다 보니까 그 캐파를 늘리는데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중국향 매출 자체가 조금 캐파 자체도 늘어나지 못한 상황에서 부진했고, 거기에 더불어서 중국 소비 자체도 좀 침체돼 있기 때문에 실적이 좀 임플란트 주문이 줄어들면서 안 좋게 나온 것이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그 매수가가 얼마였었죠? 매수가가 97,000원이십니다. 97,000원이면은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면은 지금 현재 주가 대비했을 때는 반등을 좀 나와주려면 한 60% 정도는 올라줘야지 매수가인데 지금 현재 시점이면은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요. 아무래도 음, 업황이 먼저 선행적으로 좋아져야 됩니다. 근데 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업황의 분위기 자체는 아직까지 소비가 좀 침체돼 있는 것, 중국 내에서 소비 침체, 그리고 어제 미국에서도 소비 관련 지표가 조금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이거는 뭐 어쨌든 우리나라 이 그 환율적인 측면에서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런 어떤 소비 관련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실적에 대한 부진이 좀 이어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네. 조금 여유를 가지고 바라보셔야 돼요. 지금 구간에서 어차피 손절하는 것은 타이밍상 시기를 이미 놓쳤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뭐 추가적인 하락은 그래도 제한적일 수 있다는 거. 왜냐하면은 4분기에 영업이익이 한 그래도 450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 이 정도 수치만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익률 자체가 영업이익률 자체가 한 33% 정도 나옵니다. 그 네. 말인즉슨 3분기를 기점으로는 실적이 올라와 줄 수 있는 흐름들이 기대가 되는데 업황이 여기까지 업황까지 만약에 좋아진다라고 하면은 시장에서는 이 덴티움의 주가가 여기 현재 주가에서 더 밀리지 않고 반등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음. 반등 시점에 이제 만약에 매도를 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좀 손절을 고민하신다 하더라도 7만 한 2,000원에서 3,000원 구간에서 조금은 덜어내는 전략 생각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이 업황 자체가 특히 뭐 짚어주신 중국 쪽도 그렇고 좋지 못해서 좀 여유를 지켜두고 보자 이렇게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문자 상담인데요. 롯데 관광개발 들어와 있고요. 매수가가 9,800원이라고 하시네요. 롯데 관광개발 오늘은 지금 8,790원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고, 그래도 뭐 그 네. 외국인들이 많이 좀 오면서 3분기 실적 뭐 최대를 달성했다 이런 네. 뉴스도 있던데, 전망을 좀 어떻게 보실까요? 지금 시점에서는 롯데관광개발은 홀딩. 네, 홀딩. 홀딩. 왜냐하면 이제 상저하고가 가장 기대되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어, 상반기 때는 좀 부진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외국인 관광객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특히나 뭐 중국에서의 그 분위기 자체도 어쨌든 무비자 입국 허용하는 것은 중국에서 당연히 좋긴 하지만 그 어쨌든 이 교류적인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상황이고, 그리고 또 음, 아마 많은 분들께서 이제 원래는 미국에서의 출국자 수가 아시아권에서 일본이 좀 많이 있는 편이에요, 네. 우리나라보다. 근데 이게 역전됐습니다. 어,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이 출국자 수가 더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분위기 자체는 나쁠 게 없습니다. 여행 수요 자체도 늘어나고 있고, 그게 이제 실제로 수요단에서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저하고가 기대되는 업종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좀 홀딩을 하자. 어, 거기다가 이제 이 롯데관광개발은 아마 제주도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주시 가면은 랜드마크 타워, 드림타워라고 있는데 네. 이게 진짜 이쁘게 생겼거든요. 어, 비싸긴 한데 여기 안에 카지노가 있습니다. 네, 외국인 대상의 카지노인데 카지노 업황 자체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 나쁠 게 없습니다. 이번 연도에 한 제가 기억에 한 7월이었나요, 8월이었나요? 그때로 기억을 하는데 내부적으로 우리나라 내에서도 카지노에 대한 어떤 규제 완화를 네. 10여 년 만에 이제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분위기 자체는 점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내국인 수요는 없겠지만은 외국인 수요에 대한 카지노 수요 뚜렷하게 좀 증가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홀딩하자. 다만 조금 기다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최근에 롯데그룹주들 네. 좀 문제가 있죠. 그쵸. 롯데케미칼 대상으로 회사채에 대한 어떤 상환이 문제가 있는데 이것만 좀 잘 이제 그 사채권자들과 협의가 잘 된다라고 하면은 투심 또한 빠르게 회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롯데관광개발은 현재 시점에서 홀딩하시고 상방 구간을 좀 바라보면은 일단 1,500원 구간대 강한 저항이 있습니다. 요 구간까지는 1차적으로 바라보셔도 되는데 여기 뚫으면은 상방이 훨씬 많이 열린다라는 거. 12,000원까지도 열릴 수 있어요. 길게 보시면. 그래서 현재 시점은 롯데관광개발은 긍정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롯데관광개발 외국인 수요가 특히나 뭐 카지노 관련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홀딩하는 전략 또 길게 보시는 쪽으로 짚어주셨습니다. 뷰노 들어와 있고요. 매수가는 32,500원이시라고 하십니다. 뷰노 이거 의료 AI 요즘 되게 핫한 핫하죠. 부분이잖아요. 네, 굉장히 핫합니다. 32,5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는데 오늘 조금 빠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실까요? 홀딩 하셔야 됩니다. 홀딩. 32,000원이면은 정확히 한번 볼게요. 네. 32,000원에 매수가 만들어 놓고 현재 주가가 28,050원 움직임 가져가고 있으니까 네. 한 17% 정도만 오르면 됩니다. 음. 근데 이제 의료 AI 쪽은 사실 10%에서 20% 어렵지 않게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섹터입니다. 그리고 네. 기업들 또한 마찬가지로 물론 실적단에서는 아쉬운 흐름들은 이어지고는 있지만 이건 실적을 보고 투자하는 섹터라든지 기업은 아닙니다. 일단 가장 대장 종목은 루닛. 루닛이 가장 지금 현재 대표 종목이고 그다음이 네. 이제 딥노이드인데 뷰노도 마찬가지의 동행하는 움직임 나올 수 있어요. 역시나 미국 시장에 대한 진출 모멘텀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거. 근데 대신에 이 뷰노 같은 경우는 딥카스에 대한 어떤 외형 성장이 미국에서 진출이 한 이르면은 내년 하반기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나라 내에서 이제 삼성병원, 삼성 서울병원 필두로 레퍼런스를 잘 쌓아가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지금 미국에서의 승인받고 있는 FDA 승인받고 있는 것도 거의 완료 마무리 단계에 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미국 내에서의 진출이 시작된다라고 하면은 뷰노 또한 마찬가지로 루니까 동일하게 좋은 흐름 기대해 볼 수 있고 실제로 이 의료 AI 쪽은 미국 내에서 지금 현재 굉장히 좋은 모멘텀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험 수가 적용도 점점 가능해지고 있고 그다음 트럼프 정책에 있어서도 결국에 제약사들 입장에선 트럼프 정책이 좋진 않아요. 네. 약가를 인하하는 것은 수익성 악화니까. 당연히 기업들은 수익성 악화를 방어하기 위한 대안들을 모색할 텐데 원래 기업이 이제 제약사들이 신약 개발할 때 임상도 하고 막 이렇게 진행하잖아요. 다 비용인데 네. 그런 것들을 현저하게 줄일 수 있는 게 의료 AI에 대한 솔루션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지금 실제로 저도 의료 AI 관련 기업들 뭐 딥노이드 같은 기업 실제로 탐방도 가보곤 했는데 워낙 좋은 모멘텀들이 많아요. 네. 그 실제로 의료진들의 평가에 있어서 그래서 뷰노 같은 경우는 지금 시점에서 잘 가져가자. 그래서 매수가 부근은 충분히 올라와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뭐 단기적으로 본다라고 하시면은 지난 8월 고점 구간까지는 충분히 한번 바라보셔도 되지 않을까. 네. 만약 대신에 이제 중요한 거는 최근 이 저점 구간대를 좀 강하게 이탈한다라고 하면은 좀 추세는 올려놓는데 다시 오래 걸릴 수 있다라는 것도 염두만 해두시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또 핫한 업종이고 많이 들리는 쪽이니까 궁금하셔서 또 질문을 주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일단은 뭐 미국 시장에 대한 진출 모멘텀 충분히 잘 갈 거기 때문에 들고 가자 홀딩하는 전략 짚어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문자 상담입니다. 이번에는 웹젠 들어와 있고요. 매수가는 18,100원이라고 하십니다. 요거 게임주 같은데 네. 게임주들의 최근 흐름이 어떤가요, 대표님? 갈리는 것 같아요. 갈리는 기업별로. 것 같아요. 네. 뭐 좋은 기업 하면은 딱 떠오르는 거 크래프톤 그렇죠. 떠오르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것 혹시 떠오르는 거 있으신가요? 잘 없을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이게 진짜로 이제 갈리고 있는데 네. 대부분의 기업들 뭐 크래프톤이라든지 뭐 넥슨 게임즈 그다음에 시프트업 이런 기업들을 제외하고는 현재까지는 좀 부진한 성과들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시프트업은 중국 내에서의 판호 발급되면서 기대감은 있지만 마찬가지로 실적은 조금 부진합니다, 여전히. 네. 그래서 전체적인 업황 분위기는 아직은 좀 눌려 있다라는 거. 그래서 만약에 뭐 웹젠이라든지 다른 기업들도 동일하게 전반적으로 같이 올라가기를 기대하려면은 업황이 먼저 회복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업황은 조금 부진하다라는 거를 염두를 해두시면 될 것 같고 대신에 기대해 볼 수 있는 모멘텀들은 좀 다양하죠. 일단 웹젠 같은 경우는 이번 3분기에도 신작
상당히 좀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예상치 네. 하회하게 나왔는데 네. 앞으로 이제 신작에 대한 지연이 가장 큰 리스크였는데 이게 빠르게 좀 출시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주가는 현재 밸류에이션에서 조금 더 많은 멀티플을 반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네. 업황적인 측면도 점차 기대해 볼 수 있는 포인트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미국 관세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주고 있는데 미디어 엔터 업종들은 관세에 대한 큰 영향 자체가 좀 제한적입니다. 네. 그 부분도 보시면 될 것 같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제 중국 내에서의 모멘텀인데 중국이 최근에 그래도 뭐 무비자 입국 허용이라든지 아니면 실제로 우리나라 NC소프트라든지 아니면 시프트업에 대해서 판호 발급도 내렸습니다. 그런 분위기를 계속해서 이어간다라고 하면은 웹젠 또한 사실 기업의 이 재무적인 성과를 한번 보도록 하면은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연간 기준으로 보면은 꾸준히 이제 영업 매출액이 한 2천억 정도 나오고 영업이익 또한 500억 지난해 나왔고 그 전에는 뭐 1,000억대 나오긴 했지만 많이 줄긴 했지만 여전히 나쁜 수치는 아닙니다. 이익률 자체가 25%가 굉장히 잘 나오는 기업은 맞아요. 그래서 재무적으로는 현재 구간에서 버릴 만한 기업은 아니다라는 거. 대신에 모멘텀만 좀 들려와 주면은 주가는 빠르게 반등해 줄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네. 매수가가 정확히 언제 얼마였었죠? 매수가가 18,100원이요. 18,100원이면 사실 매수가가 현재 시점에서는 좀 높기는 해요. 현재 주가에서 한 20% 정도는 올라야 되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기대한다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그렇다고 매도할 건 아니다. 아주 뭐 그렇게 과한 낙폭까지는 아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게임주 아직은 업황 자체가 조금 부진하고 기업별로 좀 갈리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지만 그래도 매수가 대비해서 나쁘지 않은 것 같다고 전망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네. 전화로 상담이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 상담 도와드릴까요? 예, 하나 인더스트리얼이요. 한화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요. 네, 그거 하고 네. 한미반도체. 한미반도체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대표님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한화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요거 먼저 상담 받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일단 한미반도체가 네네, 한미반도체 88,000 먼저 볼까요? 예, 88,500건 내서 46%요. 46%시고 매수가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실래요? 88,550원이요. 88,550원이고 예. 비중이 지금 44%. 46%. 46%요. 네. 일단은 비중은 좀 많이 있으신데 최근에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맞나요? 예, 이게 자꾸 떨어지니까 네네. 자꾸 메꾸다 보니까 이렇게 많아진 거예요. 일단은 더 추가 매수를 계획은 하시면 안 돼요. 현재 보유하고 계신 걸로만 대응을 이제 앞으로 해 나가시면 되는데 일단 네. 한미반도체 최근에 매수하실 때 어떤 관점으로 매수를 하신 걸까요? 이게 10몇만 원씩 나갔었잖아요. 네네, 그렇죠. 근데 뭐 떨어질 만큼 떨어졌겠구나. 그래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희망 고문이 왔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삼성이랑 하면 이 정도 떨어졌으면 이제 뭐 할 수 같이 있겠다. 나갈 수 그쵸. 있겠구나 생각을 했죠. 일단은 그 투자 접근은 그래도 이제 시청자님 개별적으로는 잘 뭐 선정을 하신 것 같은데 일단 네. 그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거를 앞으로 투자하실 때도 그 시청자님께서 생각하신 그 시나리오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 개별 기업에 대한 어떤 주가가 정말 싼지에 대한 부분들 이건 한 번씩 앞으로는 팩트 체크를 좀 잘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단순히 주가가 뭐 19만 원에 있다가 지금 현재 뭐 9만 원, 8만 원 갔다고 해서 이게 주가가 싸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거든요. 네네. 정말 그게 싸다라고 표현하려면은 뭐 기업의 이제 실적이라든지 앞으로 어떤 사업성에 대해서 성장 흐름은 나오는데 주가가 반대로 간다. 이런 경우는 싸다고 할 수 있고 우리가 이런 걸 뭐 밸류에이션이나 이런 걸로 볼 수는 있겠지만은 현재 한미반도체가 단순히 가격이 떨어져서 싸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대신에 사업성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현재 주가는 그래도 반등을 보여줄 수 있는 주가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 한미반도체가 TC본더 만드는 기업인 건 알고 계시죠? 네네. TC본더가 어떤 역할인지도 잘 알고 계신가요? 예. 그러면은 일단은 잘 알고 계시다 보니까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어쨌든 HBM을 만들 때 가장 핵심이 이 TSV 공정 이걸 깎는 거죠, 실리콘을.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검사라든지 할 때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게 이 TC 본더인데 앞으로 HBM 수요는 여전히 많습니다.
공급이 아무리 음, 많이 나온다 해도 수요가 너무 많아요. 음, 그래서 네네. 한미반도체가 이 지금 독과점을 가져가고 있는 이 TC 본더 시장 점유율이 계속 이어질 수는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뭐 네, 최근에 뭐 SK 하이닉스에서 다른 고객사 뭐 모집한다 이런 얘기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술력 네. 쉽게 따라가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실적이나 이런 성장 흐름은 계속 나오긴 할 거예요. 대신에 네, 업황이 너무 안 좋아요. 지금은 업황이 조금 안 그러니까요. 좋아요. 예. 네, 그 말인즉슨 기업의 개별 실적이나 이런 퍼포먼스는 계속 뛰어날 수 있겠지만은 네, 어쨌든 전체적인 업황이 나를 누르고 있기 때문에 네, 주가는 좀 지지부진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예, 되고요. 그래서 예, 지금 시점에 이거를 굳이 매도한다라기보다는 예, 반등은 나올 겁니다. 말씀하신 네, 매수가 부분까지는 충분히 올라와 줄 수 있는 힘이 있는 기업인데 대신에 네, 매수가까지 왔을 때 조금 네, 덜어내세요. 비중이 너무 예, 많습니다. 46%이기 네, 때문에 최소 예. 절반 이상은 좀 덜어내시고 그 덜어낸 물량 남은 걸 가지고 볼 때는 일단 1차적으로 한 11만 원 정도를 선정하시고 바라보시는 게 좋고요. 네, 한미반도체는 이렇게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다음으로 혹시 또 궁금하셨던 하나, 게 어떤 거였죠? 하나 인더스트리얼하고 T 로보틱스. 하나 인더스트리얼즈, 네, 그것도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41%나 돼요. 그러면 잠시만요. 이 세 종목만 가지고 계신 거세요? 네네. 이거 일단 대체하느라고 다 팔아갖고 그걸로 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런데 계속 내려가네요.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는 매수가가 얼마실까요? 그것도 4만 한 2천 얼마에서 네. 지금 이게 자꾸 이렇게, 더 사가지고 4만, 4만 한 1,000원 정도 되실까요? 4만 300. 43,300원이요. 네네네. 일단 그게 이 41%. 41% 거의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종목을 좀 가지고 계신데 네. 일단은 이거는 왜 매수를 하셨을까요? 이것이 저기 좋더라고요. 저 올라갔다 내려갔다 잘하고 변동성이 심해서. 네. 그래서 이제 많이 내려갔길래 샀는데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요새. 일단은 하직스가 내려가니까 어, 계속 내려갔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왜 좋은지에 대한 것들을 만약에 투자를 하실 때 단순히 네네. 이제 주가 변동성이 있다고 해서 좋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앞으로는 안 됩니다. 일단 예, 이 기업을 투자하신 거의 포인트는 예. 살짝은 약간 시장의 교육비를 납부했다 정도로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 일단은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앞으로는 안 되시고 정말 네. 기업이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그 사업에 대한 흐름이 앞으로의 성장의 흐름이 있을지 실제 예. 그리고 뭐 재무를 봤을 때도 돈을 잘 재무 건전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봐야 되는데 그래도 네. 일단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는 재무 건전성은 있는 기업입니다. 요건 네. 재무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네. 일단은 지금 뭐 유보율도 한 3,000%가 넘고 부채 비율도 100%가 안 돼요. 재무 건전성은 있지만 다만 아쉬운 부분은 시가총액이 한 1조 7천억 정도 되는데 예.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다소 아직까지는 이익성이 뛰어나지만은 네. 않다라는 거. 그래서 네네. 뭔가 성장 흐름 같은 경우도 뭐 우주항공 쪽이라든지 반도체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분위기가 좀 올라와 주면은 이 기업도 네. 마찬가지로 당장은 좀 올라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 네. 길게 봤을 때 지금 현재 구간을 좀 이탈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추세가 좀 더 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시가 부근 있죠. 네, 네네. 시가 부근을 만약에 이탈하면은 지난 10월 2일 이 분할 상장하고 나서 이 저점 네. 구간을 이탈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요거는 장기적인 침체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면은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냐? 제가 생각했을 때는 현재 구간을 만약에 이탈한다? 그러면 조금은 덜어내시고 다른 종목으로 좀 갈아타는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네. 반등을 보여준다 하더라도 네. 당장의 어떤 모멘텀은 좀 부재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37,500원, 2차적으로 매수가 부근 이렇게 좀 접근을 하시는 게 현실적이지 않을까 37,500원.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T 로보틱스는요? T로보틱스는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은 로봇 네. 기업 지금 그냥 홀딩하세요. 비중도 보면은 네. 거의 한 10% 정도 될 것 같은데 네. 로봇 관련 기업 이미 미국 내에서의 어떤 정책적인 것들 보면은 혁신 산업 로봇도 포함돼 있어요. 이거 네. 이제 규제 완화에 따른 앞으로의 기대감들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T 로보틱스는 로봇 관련 업종은 좀 홀딩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문자로 들어온 종목 볼 텐데요. 원익 QNC 들어와 있고요. 매수가는 31,000원이라고 하시네요. 원익 QNC 이 종목은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 일단은 지금 현재 이게 원익 QNC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네. 현재 주가 위치는 거의 역사상 저점 구간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월봉상도 한번 보여드리면은 자, 지금 거의 이제 코로나 당시 이 반등을 올려놨던 코로나 직전 구간 정도까지 많이 밀려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의 이 기업의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은 뭐 분기 기준으로도 지속적으로 뭐 올해 300억대 1분기에 나왔고 2분기도 300억대 360억 나왔고 3분기도 마찬가지로 300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연간 기준으로 보면은 지난해 800억대 수준 기록을 했는데 22년도에 1,100억 영업이 기록했죠. 근데 네. 올해도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22년 수준 정도는 충분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재무적으로도 유보율 보면 3,000% 넘기 때문에 재무 건전성도 잘 있습니다. 네. 근데 주가는 밀리고 있죠. 음.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22년도에 이 고점 구간 때까지는 최소한 어느 정도 그 키 맞추는 움직임 나와줄 수 있어요. 대신에 이게 주가가 많이 밀리고 있는 요인이 뭘까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역시나 삼성전자의 부진이 가장 대표적이다. 일단 삼성전자가 기본적으로 그 뭔가 캐펙스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좀 더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줘야지만이 관련 밸류체인 기업들이 어떤 퍼포먼스가 같이 올라올 수 있는데 현재 삼성전자 지금 이야기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언론에서. 네. 구조조정도 하고 있고 뭐 이제 어떤 주요 임원들 좀 대거로 교체하고 있고 이런 얘기들 듣고 있습니다. 들어보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 말인즉슨 기업이 어쨌든 지금 현재 투자에 대한 부분들 좀 감소시키고 있고 미래 성장에 대해서 약간 좀 불안한 감을 가지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내년도 삼성전자가 반도체 캐펙스 투자도 하향 조정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원익 QNC 같은 이런 관련 밸류체인 기업들 주가가 밀리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밸류를 보면은 지금 구간에서는 사실 너무 싼 건 맞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반등은 나올 수 있지만 업황 회복이 우선이 돼야 된다. 그래서 반등 시에는 1차적으로 한 23,000원 구간까지는 반등은 보여줄 수 있지만 그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결국 삼성전자가 잘 반응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결국 삼성전자의 밸류체인 기업이라는 특성상 좀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 업황 회복이 아무래도 우선일 것 같다. 이런 쪽으로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상담 보겠습니다. 다음에도 문자로 들어온 종목인데요. 이번에는 CJ제일제당 들어와 있고요. 매수가는 33만 원이라고 하십니다. 뭐 K푸드도 한참 좀 핫했던 키워드인 것 같은데 네. 지금 매수가랑은 조금 멀어지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쪽도 뭐 네. 관세 영향이 있을까요, 대표님? 뭐 관세 영향이 만약에 뭐 미국향으로 물량이 있다면 영향은 있겠지만은 네. 뭐 그렇게 크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시장에서 우려되는 것들이 뭐 화장품도 관세의 영향 많이 받을 거고 네. 그다음에 뭐 이제 식음료 이런 쪽도 미국향 수출되는 것도 관세부가 영향이 클 것이다 생각을 하는데 사실 미국에서 지금 뭐 화장품도 그렇고 식품도 그렇고 실제로 차지하는 비중 자체는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영향을 봤을 때는 생각보다 좀 크진 않을 수 있다라는 거. 대신에 어쨌든 중요한 거는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중요한데 네네. 이런 관세에 대한 부분은 좀 투심 위축은 당연히 좀 야기할 수 있다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식음료 관련해서는 그래도 저는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는 게 일단 올해 상반기부터 계속해서 코코아 선물 가격이 계속 네네. 올랐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선물 가격이 오른다, 즉 원자재 가격이 오른다라는 것들, 뭐 이제 최근에 뭐 해태제가 이런 것들도 제품 가격 올렸죠. 네. 그래서 뭐 곡물 가격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뭐 가격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올라가면서 그걸 통해서 원자재를 가공해서 만드는 제품들 가격 인상을 다 해놨는데 점차 이제 내년도부터는 그래도 이 원자재 가격들이 좀 하향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나 코코아 같은 것들. 그래서 그 말인즉슨 결국에 마진 스프레드가 잘 남을 수 있다라는 거. 그런 관점을 바라본다면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뭔가 정리를 한다라기보다는 조금 더 끌고 가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 대신에 이제 매수가가 혹시 얼마였었죠? 제가 매수가가 네. 33만 원입니다. 33만 원이면은 매수가가 현재 구간에서는 좀 많이 높기는 해요. 네. 근데 그렇다고 부담되는 수준 아닙니다. 20% 정도면은 시장에서 분위기 한번 타면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CJ제일제당은 지금 구간에서 더 밀릴 가능성보다는 그래도 올라갈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매수가까지 좀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은 그래도 큰 손실이나 이런 것들은 보지 않고 나오실 수 있지 않을까. 거기에 이제 이 바이오 사업부에 대한 부분도 사실 CJ제일제당이
좀 뜬금없이 좀 진행하면서 네. 리스크적인 요인이었는데 이 사업부 매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해소된다는 것도 주가에 긍정적으로 앞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것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뭐 관세 자체의 영향은 크지는 않겠지만 투심 쪽의 문제일 수 있지만 그래도 CJ제일대당 당연히 뭐 매수가까지는 가능할 것 같고 전망 좀 좋게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엔젤 로보틱스가 들어와 있습니다. 엔젤 로보틱스 들어와 있고 매수하신 가격은 36,000원이라고 하십니다. 이것도 조금 매수가에서는 멀어졌지만 오늘은 그래도 올라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로봇주죠. 뭐 네. 웨어러블 로봇 이쪽인데 로봇주 사실 뭐 전망은 굉장히 유망한 쪽 아닌가요? 맞아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망은 너무 좋아요. 지금 시점에 봐야 되는 것 중에 음. 꼭 하나가 로봇인데 네. 근데 이제 주가는 지금 엔젤 로보틱스는 그렇게 반영이 음. 잘 되고 있지 않는데 네. 그래도 어쨌든 업황의 분위기를 타주면은 로봇주들은 같이 동행합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이제 삼성전자가 투자하고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네. 두산의 이 두산 로보틱스 이 두 개가 먼저 선행적으로 잘 움직여줘야지 나머지 이제 중소형주들도 같이 반등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근데 엔젤 로보틱스는 어쨌든 업황은 앞에서부터 계속 말씀드렸기 때문에 긍정인데 이건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려보면은 네. 그래도 단기적으로는 위쪽으로 29,000원까지는 좀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1차적으로 9월 달에 이 구간 거래량 많이 터졌던 구간 보이시죠? 네. 예, 지금 여기 엔젤 로보틱스 그림 그 글자 때문에 조금 안 보이실 수 있는데 그래도 올라 있는 이 구간이 네.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은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올해 들어서 거의 이제 좀 가장 많은 거래량 중에 하나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네. 하반기에 이 물량이 살아 있습니다. 여기 장대 양봉 보시면은 이 위쪽 구간에 매물 살아 있는 물량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번에 터져졌던 그 9월 23일 구간 때도 물량이 잘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빠져나간 물량보다는 여전히 위쪽에 살아있는 매물이 많고 대신에 이제 주가가 밀렸을 때를 보면은 거래 없이 크게 밀렸습니다. 예, 그 말인즉슨 여전히 위쪽에 살아있다. 근데 이거를 앞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속적으로 밀릴 때마다 단순하게 접근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내가 처음에 9,000원, 3만 원대를 봤는데 주가가 밀렸네? 싸다, 사야지 하는 물량들이 여기에 계속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런 것들은 보통 주가가 밀린 다음에 올라갈 때 나 이제 올라오니까 오래 기다렸고 힘들었으니까 빨리 팔아야지라는 심리가 이 구간에서 작용을 합니다. 그러면은 물량 소화를 한번 잘 거쳐줘야지 다음번에 올라갈 때 탄력적으로 올라가는데 한 3번 정도 거친 것 같아요. 거래량들 들어왔던 거 보면은 네. 1차, 2차, 3차 물량 소화 요 구간들 악성 매물 잘 소화를 한 것 같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한 29,500원 구간까지는 열려 있다. 이렇게 접근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로봇주 로봇 관련 쪽 유망하죠. 아직 후발 주자이긴 하지만 이쪽도 엔젤 로보틱스도 충분히 좋은 전망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문자로 들어온 상담입니다. 이번에는 LIG 넥스원 들어와 있고요. 매수가가 247,500원이라고 하십니다. LIG 넥스원 오늘 203,500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올라주고는 있는데 뭐 이쪽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짚어주실까요? 방산 쪽이 최근에 좀 많이 밀렸잖아요. 네. 이게 근데 펀더멘탈이 훼손된 건 아니에요. 음, 근데 그냥 이 투심이 많이 위축됐죠. 투심이 네. 이 위축시킨 요인이 역시 장본인이 네. 지금 미국에서 가장 핫한 일론 머스크 CEO 네네, 그분이시죠. 그쵸. 네, 그분이죠. 그분이 이제 또 국방 지출에 대한 부분을 좀 줄이겠다 이런 이야기들 했고 그러면서 오히려 반사이익을 봤던 게 무인화되면서 뭐 드론이라든지 네. 로봇이라든지 이런 쪽이 반사이익을 받긴 했는데 근데 LIG 넥슨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방산 5개사 뭐 현대로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하나 시스템 이런 기업들을 보게 되면은 여전히 수주 잔고가 너무 넘쳐납니다. 특히나 이번 연도에 올랐던 주 요인들이 결국 지정학적 리스크에 기인하면서 실제 수주 물량까지 이어졌는데 내년에 이제 뭐 트럼프 취임 이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대한 어떤 전쟁 종결 네. 그리고 최근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헤즈볼라 종전에 대한 부분들, 휴전에 대한 부분들 이야기 나왔기 때문에 방산에 대한 어떤 투심이 위축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결국에 이런 대규모 수주 산업 자체는 앞으로의 실적에 대한 흐름에 따라서 주가가 결국에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이 LIG 넥스원도 보시면은 뭐 다들 안 좋다고는 하지만 외국인은 좋게 보고 있는 거죠. 네. 최근에 외국인은 계속 사고 있습니다. 네. 뭐 지금 보면은 오늘장은 아직 그 집계가 되지는 않았지만은 최근 5거래 연속적으로 매수 흐름들 나와주고 있는데 그 말인즉슨 이렇게 밀린 구간
좀 많이 싸졌네 정도로도 해석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음. LIG 넥슨뿐만 아니라 저는 뭐 현대로템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시스템 이런 이제 방산 주요 기업들, 그다음 한국항공우주까지 이 5개 기업들은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던 순서대로 낙폭이 커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실제로 한번 봐보시면 그런 것들은 좀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셔도 되는데 당분간은 이 흐름은 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큰 방향성 보면서 인내하시면은 결국에는 다시 빛을 보고 네. 나오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방산주 최근에 뭐 조정이 좀 있었지만 방향성 자체는 갈 거기 때문에 오히려 좀 저가 매수의 기회로 네. 이렇게 봐도 괜찮겠다고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은요. 전화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기아요. 기아요.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12만 원에 100%요. 12만 원에 100%요. 알겠습니다. 예. 저희 대표님 연결해 드릴 테니까 궁금한 점 질문해 주세요. 예.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너무 밝으셔서 너무 기분이 저도 좋은데 예. 일단 기아를 올해 매수를 하신 건가요? 예, 예. 올해 이제 매수하실 때 그럼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매수를 하셨을까요? 단기적으로 배당도 받고 하려고요. 그러면 일단은 지금 아직 배당 락이 아니기 때문에 배당 받을 때까지는 일단 기다리시는 게 맞죠. 그리고 예. 이제 배당을 통해서 앞으로 조금 이 기아 주가 흐름 자체는 좀 밀려 있기는 하지만 우선 배당 받으면서 조금은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바라보자라고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일단 기아의 기업이 어떤 기업 가치가 만약에 안 좋다라고 하면은 배당보다 그냥 주가의 어떤 손실분이 더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매도하고 나오자라고 하겠지만 이 기아 같은 경우는 지금 나쁠 것이 크게 없습니다. 지금 주가가 사실 최근에 조정 받긴 했지만 오히려 더 싸진 구간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왜냐하면은 일단은 지금 자동차 업종 자체가 조금 뭐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 좀 위축이 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이 기아라든지 현대차를 보게 되면은 굉장히 높은 ROE 그러면서 주주환원율도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기 때문에 긴 관점으로 접근한다. 만약에 장기적인 어떤 그런 성향이 맞다라고 하시면은 기아는 지금 구간에서 좀 잘 홀딩하고 계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대신에 비중이 너무 꽉 채워져 있어요. 100%로. 네. 이 비중이 좀 너무 많기 때문에 일단 지금 구간에서 손절하는 것은 의미는 없는데 일단 배당 받고 점진적으로 주가가 좀 올라오게 되면은 매수가 부근 정도가 왔을 때는 이제 비중은 최소 절반 정도 이상은 좀 줄여놓고 다른 것들로 포트폴리오 분산을 좀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는 특별히 이제 뭐 안 좋다 이런 거 없이 그냥 잘 홀딩하고 배당 받으면서 좀 인내 장기적으로 가져가자. 그럼 충분히 매수하신 이 12만 원 구간은 돌아올 것이다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기아 12만 원 매수하셨는데 전략까지 살펴봤습니다. 증권주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네요. 미래에셋증권을 또 쓰고 있다네요. 네. 미래에셋증권을 또 물어보셨는데 네네네. 사실 이제 증권주도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뭐 분위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업황 자체가 나쁘진 않아요. 어쨌든 금리 인하 국면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업종 중에 그쵸. 하나는 네네. 맞아요. 왜냐면은 결국에 이제 유동성 공급이 되면서 뭐 어떤 트레이딩 수익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증권업에 대한 어떤 분위기 자체도 좀 올라오는 그러면서 실적까지 올라오고 마찬가지로 이제 은행주가 가장 중심으로 주주환원율이 많이 높긴 하지만 증권주들도 요즘 최근에 보면은 주주환원율 자체를 굉장히 많이 높여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권주 자체는 괜찮다. 특히나 미래에셋증권도 수익성이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미래에셋증권, 그다음 삼성증권 이 두 기업 가장 저는 눈여겨 많이 보는데 네. 여전히 좋은 상황이고 최근에 이제 거래량 자체도 11월 14일자에 강하게 한번 터져주면서 고점 구간 때까지 다시 한번 이제 움직임을 가져갔다가 조금은 살짝 소강 상태에 진입이 되어 있긴 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고점 구간까지는 다시 한번 움직임 계속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네. 근데 이 구간 뚫으면은 더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근데 뚫기에는 단기적으로는 쉽지 않다. 왜냐하면은 어쨌든 금리 인하 국면에 따라서 이런 기대감이라든지 그리고 또 실제 실적까지 나오면서 올라주긴 했지만 지금의 분위기는 만약에 12월 FOMC에서 동결도 하고 그 다음에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정책적인 리스크들 그거에 따른 국채금리가 지속적으로 좀 강한 추세를 이어간다라고 하면은 이 상방을 뚫기는 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기대 수익률 자체를 너무 높게 가져가지는 말자.
약수익권이라도 조금씩 매도하면서 대응하는 전략.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알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은 요 8,250원 구간 이탈하면은 조금 침체될 수는 있습니다. 그 음. 구간도 잘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미래에셋증권 증권주 뭐 배당 관련해서도 많이 궁금해하시는데 이렇게 좀 살펴봤고요. 이번에 들어온 종목은 와이어블 들어와 있고요. 매수가는 1,850원이라고 하십니다. 요거는 네. 뭐 어떤 관련주일까요? 뭐 기지국 네. 요런 쪽일까요? 맞습니다. 기지국, 중계기. 이제 과거에도 이제 이 기업이 올랐었던 구간들을 한번 좀 볼게요. 보면은 2020년도에 특히나 좀 유독 많이 올랐었어요. 네.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은 지금 보이시는 곳이 19년도 그리고 2020년도 이 구간인데 2019년도 이 구간을 2020년도에 한번 돌파했죠. 물론 2020년도의 유동성의 힘에 의해서 더 부각이 되긴 했지만 이때 정말 많이 부각됐던 것들 대신에 지금은 부각되지 않는 것. 그게 뭐였을까요? 5G. 이 통신 쪽이었습니다. 이때 이제 5G 관련해 가지고 시장에서 부각이 정말 많이 됐었다가 현재는 좀 소강 상태에 들어가 있는 국면인데 당연히 주가도 마찬가지로 이 와이어블뿐만 아니라 대부분 뭐 중계기라든지 5G 관련해서 통신 쪽으로 부각됐던 기업들이 다 쉬어가고 있는데 앞으로의 분위기는 그래도 올라올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2020년도까지 올라온다? 이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분위기를 그때그때 봐야 되지만 하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 주가는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 와이어블뿐만 아니라 통신주들이. 왜냐하면은 결국에 미국의 정책 영향을 글로벌 시장은 제일 많이 반영을 할 텐데 네. 내년에 이제 그 미중 패권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통신이에요. 네. 요즘에 AI라든지 IoT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이 많이 되는데 이미 화웨이라든지 뭐 미국의 통신 3사 경쟁이 심화가 되고 있고 미국 통신 3사가 아직 투자를 본격적으로는 안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주파수 경매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 보고 투자 규모 결정하겠다 이런 상황인데 주파수 경매는 잘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동안 바이든 행정부 때 좀 지지부진했던 것들이 이제는 뭐 상원, 하원, 그다음에 대통령까지 다 공화당 출신이 됐기 때문에 네. 쉽게 통과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서 우리나라 관련 통신 기업들이 분명히 다시 한번 좀 분위기 5G 어드밴스드 제품에 대한 상용화 투자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나올 수 있다라는 것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와이어블은 또 제가 알기로는 그 과거에 이렇게 중간중간 한번 거래량 터졌을 때 자율주행이랑도 한번 엮인 적들이 꽤 있어요. 왜냐하면은 어쨌든 자율주행이 실현이 되기 위해서는 뭐 중계기라든지 이런 주파수 이런 것들이 네. 인프라가 먼저 네네. 깔려야지만이 더 선행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와이어블도 마찬가지로 그런 움직임들 나타났었는데 기대해 볼 수 있는 요인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좀 다양하다. 그래서 현재 와이어블 보유하고 계신 분께서는 좀 홀딩하시면서 그래도 반등 구간을 잘 기다려보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통신 뭐 5G 관련해서 주목받았었던 부분 그리고 뭐 자율주행까지도 좀 엮어서 볼 수 있는 부분이니까 현재 구간에서 홀딩하는 전략 잡아주셨습니다. 또 대표님이 통신주 쪽 네. 보고 계시는 거 좋아하죠. 알아서 요즘은. 제가 좀 질문 드려봤고요. 다음 종목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들어온 종목은 하나투어입니다. 매수가는 65,500원이라고 하시네요. 중국 그 무비자 관련해서 좀 수혜를 받을 거라고 보세요? 일단은 장기적으로는 수혜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네. 하나투어라고 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행주 그리고 뭐 이제 항공주 같이 이제 분위기가 좋으면은 더 시너지가 많이 나는 업종들인데 네. 일단 그 두 가지 기업 모두 다 그 업종 모두 다 공통점은 결국에는 그 어떤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선행이 돼야 되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국 무비자 입국에 대한 허용 그리고 또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출국자에서 이제 가장 많은 그 수준을 차지하는 게 일본에서 이제 우리나라로 좀 넘어오고 있고요. 네. 그다음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지금 역대급 엔저 최근에 엔화가 좀 많이 오르긴 했지만 역대급 엔저로 인해서 일본 여행 수요도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실적도 그동안 생각보다 괜찮게 나와줬었고 앞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요인들도 많이 있고 특히나 항공주들의 분위기가 요즘 너무 심상치가 않습니다. 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이번에 좀 본격적으로 승인이 될 것 그쵸. 같은데 네. 그러면은 다시 투심도 좀 더 올라올 수 있고 거기에 업황에 있어서 가장 영향 많이 주는 것들 유류에 대한 부분도 유류비 또한 인하 추세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네. 때문에 전반적으로 할 거 없이 좋은 상황이다. 하나투어는 그 중에서도 워낙 이미 입지가 특히나 중국에 대한 입지 자체가 네. 튼튼한 우리나라의 가장 큰 기업이기 때문에 점진적인 이 추세 상승 기대해 보셔도 되고 이미 추세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장기 골든 크로스까지 나오면서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이제 전형적으로 앞에 매물소가 거친 다음에 올라가는 그 흐름이기 때문에 분위기 너무 좋다. 거기에 수급적으로도 마지막 보면은 외국인 기관 뭐 금융투자 보험 투신 연기금 할 거 없이 최근에 다 일괄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그래서 개인만 매도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편승하지 말고 잘 가져가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가져가자. 이렇게 해서 하나 투어 오늘의 마지막 종목까지 살펴봤고요.